정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이대강시 전주조화 정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이대강시 전주조화 정영세불. 앞에 이제 경전에 관련된 말씀은 할 얘기가 굉장히 많긴 하지만 경전을 계속 공부하고 있으니까 작지만 책도 하나 냈고 그래서 그 관련된 하나 주제를 정한 거고, 이제 제일질병은 아무래도 제가 현업에 종사하고 있다 보니까 관심이 있는 분야가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 해주시고요. 대신사님께서 사실은 하늘님께 처음 받으신 말씀이 제인질병이거든요. 이 주문을 받아서 이 연구로서 사람들을 질병에서 건지고 주문으로서 사람들을 가르쳐라. 이게 하늘님께 처음 받은 가르침이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경전, 다른 종교의 경전들은 이 스승들이 돌아가시고 뭐 100년, 200년, 몇백 년 지난 다음에 기억을 더듬어가지고 제자들이 이렇게 쓰다 보니까 거기에 비유도 들어가고 방편도 들어가고 굉장히 막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경전은 세 분 스님들이 직접 쓰신 글들이기 때문에 특히 대인사님 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솔직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용단에서 보면은 엎어지고 작가지고 자방물이 힘주치면 뭐 이런 것까지 아주 상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수련하면서 다 체험할 수가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령이라든지 하나님 말씀 듣는 거라든지 뭐 연구라든지 연구로서 이제 사람들이 병을 고친다든지 이런 거를 스승님들이 체험해서 거기 적어놔서 그런 거는 이거 그대로 따라서 하면은 도를 이룰 수 있다, 병도 고칠 수 있다, 이거를 알려주신 거니까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따라서 하지 못하니까 사실은 우리 교회가 조금 어려운 거 아니냐, 스승님들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제자들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다음 주시고요. 두 개의 행동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제인질병, 영부 뭐 이런 게 저로서는 뭐 조금 떨어지는 게, 일단 사람들이 병원에 안 오고 병을 낳게 되면 먹고 살기가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이 대신사님께서 고민하신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이 악질이 가득 차서 편안할 데가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악질이 왜 생기느냐, 이치와 기운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공부한 것처럼 하느님 간섭과 단절이 돼 있으니까 병이 생긴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 병이 생기는 이유를 이렇게 이치와 기운으로 어떻게 보면 좀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요즘 현대의학에서는 그거를 세포 단위, 유전자 단위까지 밝혀내고 있죠. 다음 주시고요. 이게 악질의 대표 주자죠. 암이라고 하는 게 악질의 대표.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 보통 이제 아까도 잠깐 시 설교할 때 너무 많이 미리 말씀하신 것 같아. 사람 몸이 한 100쪽에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새로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는 정해져 있지는 않는데, 이게 세포들이 계속 분열을 해서 오래된 세포를 대체를 해요. 그래야 이제 노화가 진행이 안 되고 유지가 되는 건데, 그런 새로운 세포로 대체가 되지 않으면 이제 노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새로운 세포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잘못 만들어지는 세포들이 간혹 생겨요. 근데 잘못 만들어지는 세포들을 우리 보면 이제 백혈구라든지 이런 면역 세포들이 제거를 합니다. 다 제거를 하는데, 그 면역 세포들이 기능이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과도한 스트레스라든지 뭐 이렇게 방사선이라든지 면역 억제한 약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노출이 돼가지고 면역 세포들이 기능이 떨어지면 얘네들이 제거가 안 되고 하나둘씩 쌓이죠. 그럼 그게 덩어리가 되면서 암이 됩니다. 얘네들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더 성장을 안 하고 주변하고 잘 소통해서
네 거 조금씩 나눠 먹자. 이게 착한 애들은 그렇게 하는데 얘네들은 그게 아니야. 이제 네 것도 내놔. 네 거 다 내 거야. 그러면서 자기만 커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같은 거고 요건 하늘 사람 같은 거. 이게 딱 그렇게 되는데 다음 줄까요? 이 암세포가 왜 생기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유방암 환자의 세포 하나를 딱 떼낸 겁니다. 이 세포 안에 그 염색체가 유전자가 23개가 있죠, 사람한테는. 이게 23개 한 쌍씩 해서 46개입니다. 23쌍. 그래서 23개씩 엄마한테, 아빠한테, 아까 성을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받아서 46개가 온전하게 유전자가 있어야 요 설계도거든요, 세포가. 유전자라고 하는 게. 그 설계도대로 정상적인 세포를 계속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이 세포에 이제 손상된 걸 표시를 한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 한번 받고 뭐 자연 방사선 한번 때려 맞고 이렇게 세포들이 계속 손상을 받아요. 손상을 받으면 한 번, 두 번 손상 받은 거는 그 안에서도 또 수리가 돼요. 유전자를 수리를 하는데 이렇게 그 수만 번씩 이렇게 손상이 되면 견디다 못해서 암세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세포 하나 생기려면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진짜 그 어려운 피메라기라든지 그 나쁜 기운들이 많이 쌓여 가지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게 뭐 말로 다 표현은 못하겠죠. 그 사람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유전자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린아이, 뱃속에 있는 아이의 유전자가 손상이 되면 이렇게 기형이 돼요. 머리가 2개 달린 기형아가 요즘 되게 많이 나오죠. 기형이 되는 거고 엄마 마음이 뱃속에 잉태하고 있는 엄마의 마음이 막 상하고 안 좋고 그러면 유전자가 상하게 되니까 아기가 병이 생겨서 태어납니다. 비형이 되기도 하고 몸이 어딘가 아파서 태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내수도문을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신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고 성인이 돼서 세포 유전자가 그렇게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암이 생겨요. 암이 생기니까 성인의 그 몸도 망가지고 이렇게 된 몸이 잉태한 사람이 건강한 어린아이를 낳으려면 내친뉴스도 공부해야 되는 것처럼 몸이 아픈 우리 성인들도 몸 건강하게 다시 회복하고 나으려면 똑같이 공부해서 똑같이 수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을 수가 있는 거고. 다음 보시고요. 이게 전부 다 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진 않죠. 세포도 눈에 안 보이고 유전자도 눈에 안 보이고 우리 사람의 의지로는 세포 하나도 죽이고 살리고 절대 못해요. 유전자 하나 새로 만들 수도 없고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인과들로 그런 것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함이 없이 되는 것, 우리가 그 주문 외우고 하는 거 아까 무의와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수련하고 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그런 그 마음 공부하면서 하늘 이치를 공부하고 하는 것들이 나의 몸을 바르게 하고 나의 기운을 바르게 하고 그런 것들이 내 주변 사람들, 후손들한테 끊임없이 꾸준히 길게 영향을 줄 거예요. 만법의 인과가 되는 겁니다. 만상의 인과는 나타남이 있지만 뒤에 뭐가 빠졌죠. 헤아림은 없다. 헤아릴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세포 하나 변하고 하는 거 변하고 우리가 주문 외우고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 시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수도원 와서 수련하면 얼굴이 변해요. 하늘님 집에서 이것저것 지지고 볶고 하는 생각하고 하면서 이렇게 찌그러져 있다가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하늘님 생각을 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하면은 이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세포들이 벌써 그 유전자 단위에서부터 수리가 이루어지면서 세포가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 몸 안을 돌고 있는 피가 수명들이 다 틀리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면은 백혈구, 적혈구들이 한 바퀴 싹 돌아요. 일주일 수련하면 피가 한번 싹 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빛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나타남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걸 헤아리기는 어려우고 헤아릴 수는 없는 거죠. 화복의 인과는 뭐 여러분들 잘 다 아시는 거죠. 주먹 한번 꽝 치면 여기서 피 나고 찢어지고 아프고 이런 거 바로바로 나타나는 거니까. 다음 주실까요? 그런 인과 아까 앞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과에 대한 말씀을 인과라고 딱 대신사님께서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논학문에 이제 고락의 이치, 귀천의 이치, 고락의 이치, 성세의 이치를 말씀을 하셨고 순환지리 회복 때는 이런 이치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신사님께서는 수심전기장에 사람으로 연유해서 생기는 화복은 당장에 보기 쉽지만 형상도 없고 말도 없는 하늘의 화복은 보기 어렵다. 이건 아까 법의 인과 만상의 인과 이런 것들 보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성사님께서 세 가지 인과로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다시 설명을 해주셨고요. 다음 주실까요? 그래서 아까 그 유전자가 손상이 되고 하는 것들, 세포가 새로 생기는 것들 다 어디서 되는 겁니까? 성심신 3단 아까 말씀을 설명을 드렸죠. 하늘님 그 원소에서부터 모든 게 다 만들어지니까 그 하늘님 원소를 온전하게 받아서 가지고 오려면 하늘님께 구하고 하늘님께 구하고 먹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면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어떤 걸 먹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하나 인과들이 쌓여서 세포들이 유전자가 온전하게 받아오느냐 온전치 못하게 받아오느냐에 따라서 세포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쌓이면 병이 되느냐 건강한 몸이 되느냐 갈리겠죠. 그런 인과들이 하나둘씩 쌓이게 되면 그 사람의 운이 되고 운명이 됩니다. 그리고 몸의 변화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다음 주실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병이 생기는 이유는 알았으면 병을 고쳐야 되겠죠. 병을 고치는 거는 그 이유를 알았으니까 원인을 교정을 하면 돼요. 삶의 그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정을 하면 되는데 그거는 잘 못해요. 사람들이 보통 한 칼에 해결하려고 그래요. 살 쪘다고 그러면은 살 찐 거 수술해서 다 도려내달라고 그러고 뭐 암이 생겼다고 그러면은 암덩어리 제거하려고 하고 약으로 한 방에 고치려고 그러지 어렵게 주문 외우고 너 마음 고쳐야 되고 마음 착하게 써야 되고 주변 사람 도와주고 뭐 일찍 일어나서 운동 조금 더 하고 차 타지 말고 걸어다니고 다 잔소리를 들어요. 잔소리로. 그거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먼저 바꿔야 되죠. 마음 먼저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해야 되고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거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주문 외우다 보면은 참여하는 마음이 생기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되돌아보게 되거든요. 잘못 살아온 마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렇게 거듭나야 되고 그 다음에 하느님 아까 처음에 하느님께서 영부를 받아서 사람들을 질병에서 고치라고 했으니까 주문 외우고 영부 받으신 분들은 그 영부로서 병을 고칠 수도 있고 주변에서 영부 받으신 분들을 받아서 고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실까요? 그렇게 해서 고치기도 하지만 나는 대신사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대신사님 같은 성인이 영부를 그려서 줬는데도 안 낫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아유, 저까지 거 받아서 뭐 가지고 닦겠어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낫더라는 거죠. 다음 주시고요. 명확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병원에서 흔히 보는 일들이에요. 초기 암들 요즘 들은 워낙 건강검진들 다 하시죠.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이구나. 국가검진은 2년에 한 번씩 나오니까 2년에 한 번씩들은 연말 가기 전에 하느라고 아주 바쁩니다. 12월 달은 정말 검진하러 바쁜데 굉장히 많이 발견들을 해요. 초기 암들을 발견을 하면은 간단한 수술로 제거하고 치료하고 끝나는데 얼마 안 있으면 또 금방 생겨요. 이게 연구받아서 치료하는 거랑 똑같아요. 연구받아서 치료하신 분들 보면 연구받아서 병이 싹 나요. 건강해졌는데 그리고
몇 달은 교회 열심히 나와. 그리고 이제 몇 달 지나고 난 다음에는 저 이 집에 일이 있어가지고 한 주 빠지고, 저 오늘 뭐 어디 이 회사에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한 주 빠지고, 그래서 한 달에 한 주 빠지고, 2주 빠지고, 석 주 빠지고, 한 달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러다가 한 1년에 한 번 나오다 말까 그러다가 이제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이제 몇 년 있다가 병이 다시 재발했다는 소식이 들리죠. 그럴 때는 훨씬 더 크게 옵니다. 이게 습관을 안 고쳐서, 이게 연구를 받아서 고치긴 했는데, 하늘님 기운으로 그걸 고치긴 했는데, 그 삶의 습관들은 그대로 놔두면 다시 몸은 계속 지금 세포들이 만들어지고 생기고 있는데, 안 좋은 세포들을 계속 공급을 하면 다시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전에 다음 주실까요? 그 전에는 한 번 더 불러주세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수도원에 가서 일주일 수련한 다음에 쭉 내려가면서 야 수련 잘했다 내려가면서 이 밑에 내려가가지고 술집 들어가가지고 고기 구워 먹으면서 술 한잔 씩 수고들 했어요 뭐 이러면서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진짜로. 이게 수도원 수련은 수련이고 일상의 삶은 삶이고 이 단절이 되면 그게 되겠냐고. 이어져야지. 똑같아야지. 안과 같이 똑같아야 되는데 여기 한 자리에서만 이 고기를 굽다 보면 불에 고기가 타면서 벤조피렌이라고 하는 발암물질이 생기고요. 알코올 자체가 1급 발암물질이에요. 요거 한잔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많죠. 담배도 발암물질이고 발암물질이 여기 한 몇 가지가 한꺼번에 이렇게 섭취를 하게 되면 유전자 아까 손상된 유전자 보셨죠? 손상된 유전자가 한꺼번에 상하는 거예요. 다음 주실까요? 이거 내 습관을 고쳐서 바꿀 수 있는데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이런 것들은 내 습관만 바꿔가지고는 한 사람 습관만 바꿔서는 고치기 힘들어요. 요즘 날이 추워지면 조금 맑아지곤 해서 좋긴 하지만 날 따뜻해지면 또 금방 이렇게 뿌얘질 텐데 걱정해요. 이런 미세먼지들이 작은 입자일수록 깊이 들어가서 유전자들을 손상시켜요. 아까 본 것처럼 유전자들을. 다음 하나 더 눌러주실까요?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흡연 1.6년, 그 다음에 술 마시면 11개월, 그 다음에 뭐 비위생적인 거, 뭐 길에서 교통사고 죽는 거, 에이즈 뭐 이런 거보다 미세먼지로 인한 수명 단축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이건 다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혼자 한 사람의 노력만 가지고는 어렵죠. 근데 이거 습관 바꾸는 거 되게 고통스러워요, 사실은. 여러분들 다 집에 차 있는데 차 놔두고 걸어다니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지하철 타고 걷고 버스 타고 그러면 최소 출근 시간 2배는 걸릴 거고 거기에 차로 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바꿀 수 있겠냐는 거죠. 바꾸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 습관 바꾸지 않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그런 유전자 바뀐 게 우리 몸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몸 바뀐 유전자가 어디로 또 갑니까? 자손들한테도 갑니다. 안 좋은 몸 상태로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다음 주실까요? 또 한 가지 혼자서 바꿀 수 없는 문제들 있죠. 이게 이미 9개 국가 11개 브랜드 생수 93%에서 다 검출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서 먹는 물 안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다 있고 이런 치어 몸 안에 이렇게 작은 알갱이들이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이거 작으면 작을수록 몸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아까 얘기한 대로 세포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세포를 변형시키고 병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당장 여기 농사 짓는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저희 장인도 텃밭을 좀 하시거든요. 70, 80 가까이 된 노인네가 비닐 멀칭 이거 없이 잡초들 여름에 못 뽑아요. 근데 그 비닐 플라스틱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는데 이거 다 안 쓰고 사는 삶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미 이렇게 지금 의존도가 심각하게 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바꿀지 여러분들 고민 같이 해야 됩니다.
그 습관을 바꾸고 이런 삶의 어떤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는 것들을 다음 주실까요? 똑같은 게 다시 나오죠? 그런 이제 혼자서 바꿔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 혼자서 바꿔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 사람들이 같이 연대를 해서 어떤 사회적인 트렌드를 바꿔가야 되겠고 물론 이제 기술이 그걸 해결해 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꽤 있긴 합니다.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더해서 생분해가 되는 플라스틱이라든지 저는 미세 플라스틱을 어떻게 하면 정화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기술들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그렇지만 그런 것들도 또한 에너지가 또 들어갈 거고 비용이 들어갈 거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니까 사람들이 어떤 그 끊임없는 이 욕심이라든지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빨리 해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위생보호 병을 낳는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습관을 바꾸는 거 외에 우리의 그 고정관념을 바꿔야 되는 것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드릴까? 다음 주실까요? 이게 이제 최근 나오는 얘기들인데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더 불러주실까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동네에 이렇게 개울이 있으면 개울을 흙으로 이렇게 막으면 흙탕물이 되긴 하지만 그 흙탕물이 그냥 수영장이었죠. 그냥 팬티만 입고 들어가서 놀고 첨벙거리고 놀고 그러다 보면 흙탕물 먹기도 하고 곤충 잡아가지고 그 곤충 그냥 막 먹기도 하고 풀 그냥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랐는데 요즘은 그렇게 자라는 애들은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아파트에서 살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 어릴 때 그렇게 자랄 때 여러분들 어릴 때 자랄 때는 주로 그렇게 지저분한 환경에서 잘 자라다 보니까 이제 감염성 질환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제 이질, 설사, 결핵이라든지 그런 감염성 질환들이 많았는데 요즘 그런 거는 대부분 없어지긴 했죠. 한 번 더 눌러주실까요? 대신에 많아진 게 뭐냐면 우리 어릴 때 보지 못하던 병들이 많아졌어요. 감염성 질환들은 줄어드는 대신에 이제 아토피라든지 비염이라든지 천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죠. 여기 연관관계가 있지 않겠나 하는 거를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 요즘도 우리나라 외국으로 이제 의료봉사라든지 선교 같은 걸 많이들 가죠. 연구하러도 가고 그러는데 아프리카에 이제 선진국의 연구원이 갈 때 식구들을 같이 데리고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서 아프리카 현지인들하고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처럼 같이 놀다가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이제 귀국을 했어요. 귀국을 했는데 보니까 그 친구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자란 아이들은 전부 그냥 비염에 아토피에 막 이렇게 약 달고 이렇게 그러는데 얘는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위생가설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 옛날 어른들 귀한 자식일수록 뭐 거름구덩이에 이제 똥구덩이에 굴리면서 키우라고 그러죠. 험하게 키우라고. 그런 거에 노출이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면역 체계가 그런 거에 훈련이 되고 단련이 돼서 성숙이 되니까 나중에 나이가 들어도 그런 오염물질이라든지 이런 걸 접해도 스스로 알아서 조절을 하는데 어렸을 때 그런 걸 접하지 못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자랐을 경우에 나이가 들어서 그런 우리가 깨끗한 곳에서만 살 수는 없잖아요. 들어온 걸 만져야 될 때도 있고 근데 그런 거에 노출이 됐을 때 과민 반응을 하는 거예요. 과민 반응을 하니까 심하게 천식이 생긴다든지 아토피가 온다든지 그런 병들이 생기고 다음 한 장 더 주실까요? 여기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기생충이 워낙 많아서 학교의 숙제 중에 하나가 대변 받아가지고 가는 게 숙제였는데 대변 검사 해가지고 기생충 있으면 선생님이 하나씩 불러가지고 바로 보는 데서 약을 먹이니까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약장사들 이렇게 동네에 오면은 이렇게 뭐 재밌는 쇼 한번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아주 꾀지지한 애 하나 이렇게 불러가지고 잡아다가 약
약 먹이면 그 자리에서 막 항문에서 막 회충이라든지 이런 거 삐져나오고 그런 것들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자란 경우하고 그렇게 그런 기생충에 노출되지 않은 요즘 위생적인 그 환경에서 자란 경우에 아토피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요즘 그 알츠하이머 치매 있죠. 치매도 많아진다는 보고가 있어요. 치매도 그 면역세포 T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뇌세포를 공격하고 조절이 잘 안 돼서 더 많아진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런 걸 치료하기 위해서 일부러 회충 같은 기생충에 감염도 시켜요. 알을 이렇게 회충알 같은 거를 먹이고 그럼 구충제 먹으면 되니까 먹고서는 우리 면역세포가 기생충하고 싸우고 이렇게 잘 훈련하고 하는 동안에 천식이라든지 알레르기 질환들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아예 그런 거를 먹이는 것보다는 기생충의 어떤 단백질하고 똑같은 거를 조금씩 복용을 한다든지 노출을 시켜서 면역 체계를 훈련을 시켰더니 치매 발생률도 조금 떨어뜨릴 수 있다. 뭐 이런 연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우리 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깨끗해 보이고 매일 깨끗이 씻는다고 해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세균들이 우글우글 할 거예요. 우리 몸 안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호흡기에도 있고 피부 겉에도 있고 이 대장, 장 쪽에는 물론 말할 수 없이 많고요. 우글우글합니다. 세균들이 그 몸 안에 같이 살고 있는 건데 다음 보실까요? 그 전에 그걸 다 들었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 소위 이제 생태계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있죠. 다 의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의존을 하고 있어서 어느 한 종이 멸종이 되게 되면 그 종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종에 의지하고 있던 다른 생명체들도 같이 멸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그 생태계가 다양하지 못하고 자꾸 줄어드는 것을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이상 줄어들게 되면 한꺼번에 모든 생명체가 한꺼번에 멸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 의존하고 있는 생태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세균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음 주실까요? 실제로 우리 몸 안에 사람 세포가 아까 100조 개가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람 세포의 유전자가 이 정도 된다고 그러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세균들의 유전자 숫자가 이렇게 더 많아요. 한 10배 이상 더 다양하고 많다는 거죠. 다음 주실까요? 이 세균들이 그 전후로 그 세균들이 그러면은 우리 몸하고 균형을 맞추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속속 밝혀지고 있죠. 여러분들 이제 겨울철 되면 굉장히 건조해서 병원에 오는 분들 많아요. 건조해서 가렵고 막 이렇게 해서 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명절 때나 한번 손잡고 식구들 다 같이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고 왔는데 요즘은 집집마다 따뜻한 물 나오니까 매일같이 샤워들 하죠. 샤워할 때 또 습관이 있어가지고 비누칠해서 떼수건으로 팍팍 문질러요. 이게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부세포에서 분비물을 분비해가지고 이 지질막 같은 보호막을 한층 이렇게 쫙 만듭니다. 그래서 그게 갈라지지도 않고 이렇게 천연 보호막, 천연 보습 역할을 하는데 그거 다 닦아내고 나면 그거 다시 만들어낼 때까지 굉장히 몸이 피곤한 거예요. 목욕탕 갔다 오면 피곤하잖아요. 근데 그 계속 벗겨내고 나면은 건조해지니까 가려울 수밖에 없는 거고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 안에 있는 장내 미생물들은 우리가 음식물 먹은 거를 그 장 소화 효소로 소화 다 못 시켜요. 다 못 시키는 것들을 그 장에 있는 세균들이 소화가 잘 되는 물질로 바꿔줍니다. 그래야 소화가 될 수 있는 영양소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아예 비타민 같은 것들을 직접 거기서 생산을 하는 균들도 많아요. 헬리코박터 같은 것들도 위암의 원인이 된다고 밝혀지긴 했지만 그 헬리코박터가 위 식도의 역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보고들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 몸 안에 있는 것들이 쓸데없이 있는 거는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균형이 깨지면
설사를 하기도 하고 뭐 가렵기도 하고 몸의 병이 자꾸 생기는 거죠. 다음 주실까요? 이 그 대변인 은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대변인 은행. 이게 우리 지금 가끔 이제 잘못 먹으면 요즘 겨울철에 노로바이러스로 설사들 많이 하는 경우들 많이 있는데 설사를 많이 심하게 하게 되면 그 균 병원에 입원해서 세균들이 과증식해서 설사를 한다고 해서 항생제를 막 씁니다. 그러면은 그 항생제가 장에 있는 세균들을 확 줄이고 숫자가 줄어들면서 종류들도 개수들도 줄어드니까 나중엔 설사가 점점 더 안 먹어지면서 설사가 안 먹어지면 탈수가 되면서 죽기도 해요. 실제로 병원에 못 먹으면 죽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먹어도 다 쏟아지면은 주사를 아무리 달고 쫓아가도 그걸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이 환자의 장에다가 이식을 해줘요. 그리고 그 사람 건강한 사람의 장에 있는 유산균들이 환자의 장 속에서 다시 증식을 해가지고 균형을 맞추면 설사가 자연스럽게 멎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건강한 사람들의 대변을 모아가지고 은행을 만들었어요. 이게 국내에도 얼마 전에 생겼어요. 미국이나 선진국 애들은 몇 년 전부터 이거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근데 여기에 대변을 기증을 하려고 해도 되게 까다로워요. 몇 년 이내에 항생제라든지 약 먹거나 이런 과거력이 없어야 되고 골고루 잘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일 인기가 있는 대변이 그럼 누구의 변이겠습니까? 아주 시골 깡촌이라든지 아마존 원주민 같은 이런 사람들은 먹는 것도 다양하지만 약에 노출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진국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장 속에 사는 미생물보다 그런 데 사는 사람들의 미생물은 종류가 한 2배, 3배 가까이 된다고 해요. 연구 목적으로도 쓰고 이렇게 저장을 해놨다가 여기에 있는 미생물들 대변 자체를 직접 넣는 게 아니라 미생물들만 추출을 해서 캡슐 형태로 해서 대장 내시경으로 해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장내 균형이 회복이 되면 설사도 먹고 그 다음에 요즘은 그 비만 치료도 이렇게 장내 미생물로 해요. 그러니까 비만 한 사람들은 왜 물만 먹어도 살찐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그 비만하게 하는 그 미생물들이 훨씬 더 많이 분포한다는 게 밝혀졌고 바짝 마른 사람들 장에는 그 좀 다른 미생물들이 있고 분포가 틀려요. 그래서 마른 사람의 미생물들을 뚱뚱한 사람 장에다가 이식을 해주면 이게 체형이 서서 이제 달라지는 것도 밝혀져서 그런 치료들을 하는데 조금 뭐 엽기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우리가 이제 그 위생이라든지 그런 개념 자체를 조금 좀 바꿔야 될 때가 다음 슬라이드 주실까요? 그동안은 사실은 병균은 나쁘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병균은 나쁜 놈, 저건 없애야 될 놈. 이걸 나쁘다고만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우리 몸 안에 있는 세균이라든지 기생충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쁜 역할도 물론 하긴 하지만 순기능도 하는 우리 그 하느님 무성무학이잖아요. 여기 지금 그 우주 안에 뭐 벼락이 쳐서 죽는 사람, 맞아 죽는 사람도 있고 미세먼지 황사가 와가지고 공기가 안 좋아지긴 하지만 그 황사로 해서 우리 그 토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옥해지는 측면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황사가 날라와서 공장에서 올라오는 이거를 중화시켜주지 않으면 산성비가 엄청나게 심해질 거라는 연구도 있고 그래서 어떤 것도 무조건 나쁘지만은 않고 어떤 것도 무조건 좋은 것만도 없고 다 그런 나름의 의미들이 있고 다 하나의 생태계를 서로 돕고 순환하는 생태계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 화두로 돌아갑니다. 내 몸과 안 밖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결국 이 모심인 거거든요. 내 몸과 밖이 내실련과 외유계화가 서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교류하고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 교류가 끊어지고 제가 의도적으로 자꾸 끊으려고 그러죠. 항생제 먹는 것도 그렇고 너무 자주 씻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자꾸 다 끊는 겁니다. 모심이라는 거 하는 거는 우리가 주문을 외워서 한율 이치를 공부하는 것도 모심이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 생각 듣고 그걸 존중하고 배우고 그리고 식물들의 삶, 동물들의 삶을 공부하고 의식의 지평을 넓혀가는 것도 모심의 공부긴 하지만 이런 이 건강에 대한 어떤 생각 자체도 바꿔나가는 이런 것도 경계가 없는 일체가 하나의 생태계의 무성과 불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서 생각하는 것도 큰 중요한 공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모심이라고 처음에 이제 병을 치료하는 무약자유하는 것들이 습관을 바꾸면서 유전자를 고치고 세포가 고쳐지고 이런 것들이 나의 습관을 고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어떤 생각을 바꾸는 것까지 가야 온전한 모심 그리고 온전한 삶의 개벽으로 해서 병이 나야지 그 이후에 다시 재발을 하거나 이런 게 없을 것 같고 스스로의 어떤 몸의 병을 고치는 체험이라든지 이치를 알아야 다른 사람에게도 그거를 전달해주고 다른 사람의 병도 고쳐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연구를 받아서 그 사람의 지금 현재 있는 병을 고통을 낫게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건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생각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삶을 보는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쳐주지 않고 바꿔주지 않으면 금방 다시 되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공부하는 게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라면 이런 부분에까지 생각을 좀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게 마지막인가요? 그래서 지난달인가요? 신인간의 해탈, 견성에 대한 말씀이 실렸어요. 월 선생님 설교하신 구절을 인용을 한 건데 하느님 모시고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다 하는 거를 잊지 않는 거. 이게 이제 해탈이라는 거죠. 여기 지금 비유를 희노애락을 받으면서 받지 않는 거. 거기서 받으면서 자유로운 거. 이게 해탈이다. 빨간 물감 갖다 탁 뿌렸는데 물들지 않는다. 이게 해탈이라고 아주 표현을 재밌게 해주셨고 실제로 교사에도 보면은 대신사님께서 낙동강 쏟아지는 비 가운데 갔는데 옷이 하나도 안 젖었다고 그런 교사가 나오죠. 이게 해탈하는 경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희노애락을 늘 겪는데 거기에 다들 매몰돼서 그 희노애락에 빠져서 죽기 살기로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거를 받지 않고 해탈을 하는 경지까지 불이이기 때문에 그 좋고 나쁨조차도 경계가 없어지고 다 좋은 것도 우리에게 감사해야 되겠지만 안 좋은 거라든지 나쁜 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아까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전체 하느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그런 큰 공부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지금 한 20분 남았는데 질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하시죠. 질문은 여자분만. 네. 지금은 이제 그 병원균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용어 자체에 병원균이라고 이름 지은 것부터가 개선이 되거나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학계나 의료계에서는 어떻게 지금 반응들을 하고 있는가요? 네, 병원균 외에 이제 유산균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정상 그 세균 총 이렇게 이들 벌써 많이 용어 자체가 바뀌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는 균만 특정해서 병원균, 예를 들어 콜레라,
바깥에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살지 않는데 들어왔을 때 병을 일으키는 균을 병원균이라고 하고, 원래 있는 균, 몸 안에 있는 균들은 정상 세균총, 노멀 플로라 이렇게 해서 용어 자체가 좀 다르죠. 네네. 지금 굉장히 지금 병원에 계시면서 지금 그 대한민국의 어떤 의료계나 약계가 어떤 반성이라든지 자연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뭐 외국 같은 데는 불합리한 그런 게 많이 있다는데, 뭐 대체학이라든지 뭐 가정의학이라든지 뭐 이런 게 예방학 이런 게 많다는데, 아직 한국에는 그 의사들의 그 정경유착이라 그럽니까? 그런 거 하면 그 실권을 가진, 너무 우리나라에서는 좀 실권을 가진 부류다 보니까 그 돈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현장에 있어 보면은 좀 어떤 것 같아요?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그 병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들도 그런 거를 요구를 해요. 자기가 이제 어디가 아파서 왔다. 처음에 아파서 왔으면 이제 약을 줘서 치료를 하는데, 얼마 안 있어 한 달 있다가 또 계속 옵니다. 이렇게 2번, 3번 오게 되면은 이제 앉혀놓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은 주로 이렇게 해서 생기는 거니까 습관을 좀 바꾸는 게 좋겠다. 운동도 좀 하고, 의복도 이제 좀 바꾸고,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도 좀 줄이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그거를 바꾸는 사람이 있고 바꾸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바꾸는 사람은 확실히 좀 틀려요. 예를 들어서 좀 큰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시야가 조금 넓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확실히 자기 그 습관들을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정기검진이라든지 건강검진 할 때 외에는 안 와요. 손해가 크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해줘도 바빠요, 운동 못해요, 그거 다 못 끊어요, 계속 재발하고. 근데 이제 현실적인 이제 환자들이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의 이제 문제는, 의료 정책에서의 문제는 그런 상담료 자체가 돈이 안 돼요. 처방을 하면 그런 병이 있구나, 그래서 처방전 딱 주고 다음 환자를 보면은 그게 훨씬 더 수입이 되는데, 한 사람 앉혀놓고 당신은 뭐가 문제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하고서는 직장 가서 이러이러하고 집에 가서 이러이러하고 이렇다 하는 거를 얘기를 듣고, 거기서 이런 게 문제니까 이걸 바꿔야 되겠습니다 하려면 최소 30분 이상은 서로 수다를 떨어야 되는데, 그게 상담료가 돈으로 인정이 안 되고 처방전을 안 내고 그러면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다들 싫어하죠. 그런 문제들이 이제 서로 겹쳐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실제로 습관을 바꿔준다든지 뭐 이렇게 운동을 하든지 대체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뿌리내리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이쪽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왜 천도교인들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누군가 아프잖아요. 아프면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 친구는 왜 천도교를 했는데 아프지? 이런 거가 있어가지고는 천도교인이면서 아프면 이게 아픈 것도 힘이 드는데 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살다 보면 우리가 좋지 않은 일도 겪잖아요. 뭐 자식을 먼저 아빠 보낸다든지 이런 뭐 갑자기 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하면 천도교를 하고 있는데 왜 저런 일을 겪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상처가 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뭐 주검장님 생각하시는 거 뭐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저 똑같이 고민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교보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교보에서도 몇 분 많지는 않지만 천도교 신앙하면 다들 잘 살아야 되는데 병든하고 막 그냥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는 분이 있어요. 그게 교화에 우리 수도 이런 데서 오면
지도 방식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게 아까 전에 그 대신사님이 말을 타고 갔다. 물위를 말을 타고 갔다. 이게 아주 당연한 듯이 도를 통하면 그렇게 되는 양이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저런 이적이 있는데 니는 공부해가 많아 이런 식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그게 굉장히 잘못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할 적에 저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자제를 해줘야 되고 일반 원리가 아니면 숨겨져야 돼요. 그런데 일반 원리가 아닌 것을 또 더 공부를 하면 도인이 그냥 이 물건을 갖다가 다른 물건으로 마음대로 만들어내듯이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현재 우리에 깔려있는 저변에 암암리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도현님 손 들고 손만 좀 시간 몇 분.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그것은 잠깐 마침 말씀하시다가 예, 말씀을 좀 그 부분 잠깐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거. 똑같이 봅니다. 저는 사실 그 나를 줘봐. 네. 왜냐하면 지금 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 타고 비 맞았는데 비 맞지 않았다고 하는 거는 실제로 물리적으로 안 젖은 게 아니라 해탈의 경지 젖었지만 그 젖지 않은 거를 느낌 거기에 빠지지 않았다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겪거나 아프거나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같이 공감하면서 힘들어하고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주지만 결국은 이제 그거를 이겨나가고 나오는 거는 본인의 몫인데 우리 교회가 교구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본인이 죄의식을 가져서 그런 건지 와서 상담하거나 털어놓거나 이런 거를 잘 안 하세요. 위원위대강식 전주조화 정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식 전주조화 정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식 전주조화 정영세불